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경은 단독 한동훈에게 쪽지 건넨 90대 참전용사 눈물이 앞을 가린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데, 지난 6.25 행사 도중 6.25 전쟁 당시 북파공작 전문 첩보부대 칼로부대원 출신인 이창건 전 한국원자력 학회장이 쓴 메모를 옆자리에 있던 한동훈에게 전달했고, 한동훈은 이것을 휴대폰으로 찍어 한경에 제공했다는 것인데, 한동훈은 제가 어설프게 찍은 사진이지만 이창건 선생님 글을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제공했다는데, 자, 메모의 내용은 저는 켈로 출신 이창건입니다. 켈로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6월엔 보상금이, 6월 14일엔 청와대 오찬도 초청받았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못 돌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라고 적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참전용사가 말한 보상금은 지난 2020년 국힘회, 한기호 등 11명이 발의한 법으로 6.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및 미 극동 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보훈 사각지대에 있고, 특히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2021년에 공포됐지요. 그러니까 국힘이 부각되어야 할 사안이 한동훈에게 갔으니 재주는 국힘이 부리고 돈은 한동훈이 받은 셈이지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서 한동훈의 폰이 분실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서에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하여 장충체육관을 수색했습니다. 핸드폰을 분실하면 가입한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경찰서 분실물 센터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강력계 형사가 그것도 팀으로 출동했다고요?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이날 행사 참석자인 A씨가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을 확인했고, 습득한 휴대전화를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접수한 것으로 조사돼 절도 등의 별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인계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지요. 그렇다면 절도가 아니라 한동훈이 분실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 받은 쪽지를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으니 아마도 분실은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일 테고, 그렇다면 행사가 끝나고 휴대전화를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빵 터지게도 90대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쪽지를 건네받은 한동훈이라는 이미지로 엄풀이 가능했겠으나, 반대로 이 쪽지를 찍으면서 꺼내놓은 휴대전화를 분실해 아이폰 사수라면 둘째가면 서러울 한동훈이 결국 형사까지 출동하게 됐고, 또한 지난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의 충정이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되었으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판이지요. 또한 한동훈의 휴대폰 분실을 절도범죄로 판단했다는 건 6.25 행사의 참석자들은 모두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애지중지하게 보관한 참전용사의 쪽지와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와 관계자들이 얼마든지 절도 용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참 오묘한 이중성이 아닙니까? 자, 어쨌든 총선 출마를 위해 애쓴다 이겁니다. 흥미롭게도 시사저널은 총선 170석 목표 제시한 대통령, 당내에선 윤심 공포여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교웅이 최근 여권 관계자들이 모인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 검사 대거 공천설과 관련해 당내 균열이 시작됐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난 김기현이 말했던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은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다.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 서로 간의 차이가 없다. 용산이 오도에서 낙점한다, 검사들이 마구마구 지역구에 박힐 거라는 그런 일은 없다. 그만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던 발언은 코미디가 된 듯하지요. 즉, 이미 교웅의 측근 출마설은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온 것이고, 그 중에서 최측근 5인방 한동훈,
이복현, 주진우, 이시원, 이원모 등에 대한 출마설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서초 강남 혹은 송파 출마설이 돌고 있고 이복현은 동자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남구 혹은 바로 옆 수영구 출마설이 돌고 있다지요. 또한 대통령실의 참모들 역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 출마 예상 지역이 여당의 텃밭이라는 점이니 굴러온 돌들에 대한 박힌 돌들의 태세지요. 시사저널은 교홍이 지난해부터 측근들에게 어차피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총선 공천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자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박시영 대표는 윤 총선 목표 170석 제시, 때마침 뇌피셜로 군불 때는 일부 전문가 언론 인터뷰, 예끼 이 사람들아 그런 말 한다고 국민이 혹할까? 택도 없다. 국민 분노가 당신 눈에는 안 보이나? 라고 밝혔습니다. 자, 1년간 대한민국 어느 하나 남김없이 초토화시키고 최근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용인하고 수능까지 엉망으로 만들면서 상식적으로 170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으로 호도하고 검찰권으로 닥치는 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모를까 말이지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순신을 능가하는 한을 가지고 있고 과거 교홍을 디스했고 언론인들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이동관을 쓰겠다는 건 바로 총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자격 없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국민 상식에 도전할 생각입니까? 이동관 특보아들의 학폭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아들 학폭을 무마한 사람은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상식에 도전하고 싶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순신에 이어 이동관까지 학교폭력 문제에 왜 이렇게 무감각한 것입니까? 언론장악기술자, 방송장악 배우 설계자, 스핀닥터, 고소의 달인,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하며 떨친 악명입니다. 80%의 기자가 기자 출신인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과 언론인이 이동관 특보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 언론과 싸우며 이동관 지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방송마저 장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욕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이동관 특보는 한 방송에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밥 먹듯이 말 바꾸고 패거리 문화의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힐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 학폭을 무마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정권을 위해 언론 장악을 추진한 사람을 기어코 방송통신위원장에 안치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국민께 답해야 합니다. 조속히 지명철의 의사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특보직에서도 해임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민주당이 검사를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 이유도 아이러니하게도 총선이 있습니다. 저들의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에 대한 방어로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검사들을 탄핵하는 선방이다 이거지요. 송영길 전 대표는 청주 촛불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사들의 불기소 특권을 박탈합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보수 언론의 역풍 논란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합시다. 아니 이것도 못하고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다음 총선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오만방자한 검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일 겁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4년 금방 갑니다. 힘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가계부채가 2,000조를 넘어가 GDP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가 임대차 이미 이런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갑니다. 이제 상환기일 2번 3번 연기해서 더 연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매출이 안 되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토탄에 빠진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검사들을 전국 130개 주요 요직에다가 검사들을 배치하고 이번 총선 때 100명의 검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당대표 정신 차리세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사저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의 170석 발언은 빼박 탄핵 사유지요?
그러니까 탄핵조차도 개념하지 못할 정도로 공정권에게 이번 총선은 절박한 것이고 그만큼 이판사판인 것인데 민주당이 선비 노릇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동간의 반대 여론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잘못된 검사들을 과감히 탄핵시켜 저들의 예상을 능가할 공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